자, 레비나스 두 번째 강의고요. 그 레비나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지편으로서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뭐 어떤 존재의 고독, 그 다음에 홀로서기 죽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하이데거의 용어인데, 그런 걸 통해서 오늘 현대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철학적인 설명을 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예요? 시간, 미래, 타자, 얼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용어는 좀 다르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해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뭐 상식적인 뭐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자, 무슨 뭐 고독, 불안, 뭐 이런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철학적인 언어를 현실적인 정치의 언어로, 또 정치적인 어떤 현실을 좀 철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인 용어를 어떤 통계학의 어떤 통계 수치로, 여론조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한국이 뭐 사회학 하는 사람은 너무 현실적인 얘기, 통계적인 얘기, 철학하는 사람은 무슨 텍스트에 패물면서 귀신 신하락 하는 소리, 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맨날 제도나 정당 얘기, 이렇게 뭐가 학문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칸막이처럼. 그러니까 다 일면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철학적이고 언어적으로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는 철학적인 언어가 되게 풍부하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대책을 얘기할 땐 정치학이나 사회학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이 책의 시간과 타자의 4강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타자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윤리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가 뭐냐면 98쪽에 할 수 있음과 타인과의 관계예요. 요 할 수 있음, 이런 문제도 사실은 하이데거적인 냄새가 나고, 뭐 약간 이제 뭐 사르트르 냄새도 좀 나고 하는 건데, 이제 이 할 수 있음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존재의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99쪽에 보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할 수 있음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음이라는 게 뭐냐? 99쪽. 내가 타인과 관계할 때 나는 단지 그의 미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존재자로서의 타자는 나에 대해서 이미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타자만이 미래에 대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타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자는 어떻게 내 얼굴로 나타나느냐? 100쪽에 나옵니다. 타자와의 관계가 신비와의 관계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타자를 만날 때 그의 고독과 타자성을 예절이라는 너울을 통해 이미 은폐한처럼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타자 그러면 맨날 이렇게 신비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 일종의 예절 혹은 어떤 그 칸막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읽겠습니다. 주체가 자리할 특별한 자리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마주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레비나스는 그렇게 하지 말고, 타자는 공감에 의해 또 다른 내 자신으로, 다른 자아로서 인식된다. 그러면 타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그런 자기개발서 이런 거 잘 안 읽지만, 무슨 최근에 나온 자기개발서 이렇게 보면 뭐 제목이 뭐 타자에게 상처받지 않을 뭐 어떤 현대 심리학, 뭐 이런 얘기를 쓴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남들이 나를 무슨 그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무슨 공격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 뭐 야무져져라, 뭐 자기를 보호해라, 뭐 나도 세게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자기개발서 유저 일종의 그런 어떤 그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현대 심리학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아들러가 썼던 책도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남들이 난 미워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거 꿋꿋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현대 심리학의 자기 조언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책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좀 뭔가 너무 처세술적인 것 같다. 너무 좀 어떤 담론의 수준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랄까 철학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타자는 뭔지, 이런 문제를 그런 심리학이나 처세술 수준에서 혹은 뭐 아니면 시적이거나 인문학적인 수준에서 그런 뭐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나, 정말 내 존재가 뭔지, 존재성이 뭔지, 그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타자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어떤 고민의 수준에서 이 레비나스 책은 우리한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읽고 이해한 수준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타자는 공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인식이나 어떤 표상의 대상이 아니고 정보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MBTI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MBTI의 어떤 유형이니 뭐니 이런 게 이제 인식의 유형이고 표상의 유형이지. 나는 무슨 혈액형이 뭐야. 이것도 타자를 인식하는 어떤 표상이나 지식의 대상으로서 타자를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타자는 공감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자성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와의 관계의 한 목판에서 이미 비상호적인 관계로, 즉 동시성과 정반대의 관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타인으로서의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아가 아니다. 요거 조금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 비상호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준 만큼 나도 너한테 준다.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나도 너한테 관심을 갖는다. 네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되돌려 준다. 뭐 이런 게 인간관계의 상호성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비나스의 보기에 타자는 나와 다른 뭔가가 아니고 좀 다른 관계로 봐야 돼. 동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위 미국식 정의론이 전제하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지평, 그건 상호성이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 거예요. 101쪽의 위의 문장.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가 그인 것은 성격이나 외모나 그의 심리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른 타자성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성격이나 외모나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MBTI, 그 다음에 아들러가 했던 현대 심리학, 요즘 자기계발서가 얘기하는 어떤 심리학적 조언, 그렇게 타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 줄에 그는 예컨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이다. 여기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자를 바라보는 벌써 어떤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나는 부자이고 강자이다. 우리는 상호주관적 공간은 대칭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타자가 나보다 못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1쪽 밑에 44번 주석에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 출애굽기 22장 21절, 신명기 10장 18절, 24절, 그 다음에 이사야 1절, 그 다음 예레미야 7절 이런 데서 과부와 고아나 이방인들을 언급하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종교적인 냄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 주석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리카임에 따르면 도덕성은 집단적인 것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격과 인격 간의 얼굴을 마주한 관계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윤리라고 하는 건 집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떤 어떤 인간관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형적인 게 미국식 정의론 존 롤스나 무슨 노지나 샌들이라는 얘기하는 그런 정의론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뭐예요? 그건 집단적인 관계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레비나스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윤리의 지평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과의 관계고, 그건 개인적인 관계고, 또 뭐예요?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타자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기존의 것과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어떤 종교적인 냄새, 그 다음 집단성으로서의 드리카임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절 챕터의 제목이 에로스인데, 그럼 갑자기 왜 에로스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타자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 에로스라는 게 무슨 뭐 성적인 물론 문제가 아니고, 타자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인식이나 어떤 표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공감으로 타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공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에로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타자성의 순수한 상태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가? 타자성이 타자에게 자신의 동일성의 다른 한 면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황. 모든 항이 똑같은 내용을 갖는, 그래서 동일자가 타자를 내포하는 그와 같은 플라톤적 참여의 법칙만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황이 과연 존재하는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늘 타자를 객관적이고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주체중심주의 철학, 이성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 혹은 상호주의 철학, 칸트적인 의미에서 상호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이죠. 그 다음에 밑에 상반된 것에 대해 완벽하게 상반된 것, 그 상반성이 그 자신과 상관자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상반성, 그것은 여성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이게 바로 그 레비나스가 공감을 얘기하면서 타자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것이라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방식, 그거는 이성적이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좀 나중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